반성중 2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안세범쌤이에요. 자, 5차 시원격 수업 때 냈던 문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2번. 그린 가와 나는 전구를 직렬 연결 또는 병렬 연결로 연결한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일단 가, 나가 각각 직렬인지 병렬인지부터 우리 확인해야겠죠. 자, 어떤 게 직렬이고 어떤 게 병렬일까요? 다들 잘 알겠지만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한 이것이 직렬 연결, 그리고 이렇게 여러 열로 연결한 가가 병렬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보기 보면서 직렬, 병렬, 연결의 특징들 한번 짚어볼게요. 보기 기억을 보면 전구의 밝기는 가가 나보다 더 밝다. 그러니까 가가 지금 전구의 불이 더 밝다라고 적혀 있는데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한번 비교해서 특징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쌤이 이렇게 여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 후에 보기 다시 한번 볼게요. 직렬, 병렬, 연결. 자, 우선은 이 저항과 전류의 세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애초에 이 직렬, 병렬을 연결하는 게 바로 저항을 직렬로 또는 병렬로 연결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직렬 연결처럼 일직선으로 이 전구라는 저항을 연결을 하면은 이 전류가 흐르다가 또 방해물 또 흐르다가 이 방해물이 두 개가 연속적으로 지금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 저항의 값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병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아무래도 방해를 덜 받아요. 마치 길이 좁던 게 두 배로 넓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길이 좁던 게 두 배로 넓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이 전자들의 흐름이 조금 더 원활하겠죠. 그래서 방해를 덜 받게 되기 때문에 병렬 연결 때는 저항값이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짠. 자, 그런데 우리 저항과 전류는 항상 반비례 관계였잖아요. 반비례 관계였죠. 둘은. 그래서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지고 저항이 작으면 전류는 커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전구의 밝기가 밝게 빛나려면은 빛이 세려면 전류가 더 잘 흐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병렬 연결이 직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류값이 커요. 왜냐하면 병렬을 하면 저항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병렬이 전류값이 크니까 직렬 연결 때보단 병렬 연결 때 전구의 밝기가 더 밝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기. 전체 저항의 크기는 나가 가보다 크다. 나가 가보다. 즉 직렬이 병렬보다 저항이 크다. 직렬이 병렬보다 저항이 크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디귿. 나에서 전구 하나를 빼도 이 전구가 두 개인데 지금 전구를 하나 없앤다. 전구를 이렇게 빼버리면은 다른 하나의 전구에서 빛이 날까요? 과연? 안 나겠죠? 왜 안 날까? 지금 이 전구들이 불을 밝히려면 이 전선들이 전부 끊긴 곳이 없이 전부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이 전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둘 중 전구 하나를 없애버리면 지금 이렇게 전류가 나왔다가 여기서 끊겨버리는 거예요. 전류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 전선을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끊기게 되면. 그래서 이 흐름이 끊기는 바람에 다른 하나의 전구도 불이 켜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 하나를 빼도 남은 전구에서 빛이 안 난다. 빛이 나지 않는다. 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억 니은만 맞는 말이었으니까 정답을 찾으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차시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저항의 직렬 연결과 관련 있는 것은 직렬로, 병렬 연결과 관련 있는 것은 병렬이라고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예들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자, 멀티탭. 자, 멀티탭 뭔지 알죠? 우리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요즘엔 이렇게 스위치가 달려있고, 이렇게 전기 콘센트를 꽂는 이 홀이 여러 개가 있어서 하나의 코드에 연결만 해도 우리가 여러 개의 이 전기 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는 멀티탭. 이 멀티탭은 직렬일까요? 병렬일까요? 다들 기억하고 있겠지만 멀티탭은 아주 대표적인 병렬 연결의 예입니다. 두 번째, 퓨즈. 자, 퓨즈는 뭐냐면은 주로 멀티탭에 많이 들어있기도 한데요. 얘네들이 이 멀티탭에서 이 각각의 이 홀들이 다 이렇게 병렬로, 또 병렬로, 또 병렬, 또 병렬. 이런 식으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가 이 하나의 선으로 갈 때 바로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퓨즈라는 건데, 이 퓨즈는 어떤 금속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이 금속의 성질상 이 금속이 녹아버리면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면 이 전류가 끊기면서 얘네들이 작동을 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퓨즈를 왜 굳이 설치를 하냐면,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전류 값이 커지는 바람에 과전류가 발생해서 화재가 날 위험이 있거든요. 불이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이 전력 공급을 차단해주는 퓨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퓨즈는 직렬 연결입니다. 직렬. 3번, 장식용 꼬마 전구. 우리 특히 크리스마스 트리에 많이 이용하는 이 꼬마 전구들은 예전에는 직렬로 보통 연결을 해서 직렬로 이렇게 전구들이 쪼르르르르 달려있고, 스위치를 켜거나 전기 코드를 꽂으면 얘네들 일제히 불이 켜졌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전구가 나가버리면 나머지 전구들이 다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좀 손해죠. 트리가 화려하고 반짝반짝했던 게 확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직렬에다가 병렬로 혼합을 해서 많이 장식용 꼬마 전구를 만든대요. 아직까지 우리 교과서에는 직렬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교육 영상이나 책을 보면 직렬과 병렬을 혼합 연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직렬로 적어도 맞고요. 직렬 또는 병렬 혼합이라고 적어도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6차 시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기력과 자기장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요거는 단순히 쌤이 어떤 과학적 용어의 정의나 의미를 묻는 문제였어요. 이때 쌤이 여러분 너무 힘들까봐 좀 쉽게 문제를 냈는데, 단순한 용어 정리니까 후다닥 한번 해볼게요. 자, 자기력. 여러분 전기력 기억나죠? 전기를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이었으면, 자기력은 어떤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부르고요. 이름은 똑같아요. 자석끼리 서로 밀어낸다. 서로 멀리 하려고 하는 걸 다들 기억하고 있겠지만 척력이라고 불렀고요. 끌어당기는 거는 서로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는 인력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척력은 어떤 극끼리 작용한다? N극과 N극 또는 S극과 S극처럼 서로 같은 극끼리 작용하고요. 인력 같은 경우에는 N극과 S극, 서로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두 번째, 자기장이란 자기력이 미치는 자석 주변에 뭐다? 공간이다. 자기장의 이 장자가 여러분 운동장 할 때 그 장자예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이 어떤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운동장 할 때 장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땡땡땡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자기장이 발생하더라. 전선에서 뭐가 흘렀죠? 그렇죠. 전류.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도 이 자석 주변처럼 자기장이 발생하더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자세하게 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쌤이 이거 아직 여러분 등교 수업 하기 전에 미리 찍는 거라서 지금 아직 여러분한테 등교 수업 때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그래도 마치 한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 너무 많죠? 일단 끊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막대 자석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요 문제는 쌤이 원래는 그림이나 사진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 제시된 사진에 화살표 같은 방향이나 이 보기에 해당하는 모든 힌트들이 들어있어서 일부러 그림을 빼고 그냥 보기만 덩그러니 넣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 사진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 사진 먼저 보고 우리 보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짠! 이게 바로 이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렸을 때 이렇게 변하는 거. 아마 초등학교 때 실험해본 사람 있을 거예요. 뭐 철가루들이 가만히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석에 이 자기력에 따라서 철가루들이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더래요. 그래서 이 패턴을 좀 더 도식화한 것이 이렇게 자기력선으로 표시한 거고요. 자, 보통 이 자기력선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N극에서 나와서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통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 다 볼 수 있죠? 자, 밑에도 한번 그려볼까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항상 같아요. 우리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얘기한 것처럼 이 자기력 선의 방향, 즉 자기장의 방향은 늘 N극에서 S극으로, N극에서 S극으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언급하면 보통 이렇게 N극과 S극, 이 양극 쪽이 보면은 굉장히 철가루들이 촘촘하죠. 그래서 자기력선 그릴 때도 이렇게 이 양극 쪽에는 되게 촘촘하게 그리고요. 점점 이 극이 양극에서, 즉 자석에서 멀어질수록 이 자기력선의 이 간격도 점점 넓어지죠. 아무래도. 이 자기력선의 이 간격이 넓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자기장의 세기가 이 자석에서 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보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짠. 자, 보기, 기억. 자기력선은 양극에서 촘촘하게 나타났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양극에서 엄청 촘촘하죠. 그만큼 이 자석에 가까울수록 이 자기장, 자기력이 굉장히 세다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자기력 선은 S극에서 나와 N극으로 들어간다? 요거 완전 반대죠. 요런 거 틀리면 안 되죠.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갔습니다. 늘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 선이 움직인다라는 거. 움직인다라기보다는 N극에서 나와 S극 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력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D극. 자기력 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셌었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자석에서 그리고 이 양극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고요. 당연하죠. 당연히 이 자석과 가까운 쪽은 셀 거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격으로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맞는 말.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기억, 디귿 정답 찾아보면 보기 5번,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6차시, 5차시랑 6차시 문제풀이였어요.